여러분, 혹시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낯선 사람에게 여러분의 집 주소나 통장 비밀번호를 선뜻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마 열이면 열, 절대 그럴 리 없다고 고개를 저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참 똑똑하다고 칭찬하며 사용하는 이 챗GPT라는 인공지능 비서에게는 나도 모르게 너무 많은 것을 털어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궁금한 것을 물어보다가 슬쩍 내 생일이나 가족 이름을 넣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요즘 건강이 어떠신지 처방전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물어보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챗GPT는 우리가 입력한 정보를 학습하고 기억합니다. 즉, 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인터넷 세상 어딘가에 영원히 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안전한 노후와 평온한 일상을 위해 챗GPT에게 절대로 입력해서는 안 될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개인 식별 정보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소개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인공지능과의 대화에서는 그 친절함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함은 물론이고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는지와 같은 생년월일, 지금 살고 계신 집 주소, 그리고 언제든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전화번호는 절대 입력하지 마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의 상세한 관계가 드러나는 이야기도 피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 아들이 어디에 사는데 이름이 무엇이라거나 손주가 어느 학교에 다닌다는 식의 정보 말입니다. 이런 정보들이 조각조각 모이면 누군가 여러분을 사칭하거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악용할 수 있는 완벽한 자료가 됩니다. 챗GPT는 비서이지 친구가 아닙니다. 필요한 정보만 묻고 나에 대한 구체적인 신상 정보는 마음속에만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훨씬 더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돈과 관련된 모든 정보입니다. 요즘 재테크나 투자에 관심 많으시죠? 내 주식 포트폴리오가 괜찮은지 혹은 내가 가진 신용카드의 혜택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챗GPT에게 물어보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투자 계좌의 번호나 카드 번호, 그리고 현재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 숫자를 그대로 입력하는 순간 그것은 분석이 아니라 노출이 됩니다. 특히 금융기관에서 보내주는 인증 코드 같은 것은 더더욱 위험합니다. 인공지능에게 내 자산 상황을 점검받고 싶다면 숫자를 그대로 넣지 마세요. 대신에 내가 가진 종목의 비중이 이 정도인데 어떤지 물어보는 식으로 구체적인 숫자는 빼고 질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은퇴 자산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관리하고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난 사례라고 하는데요. 바로 의료 정보와 건강 기록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지를 들고 챗GPT에게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단명이나 처방전에 적힌 약 이름, 그리고 병원에서의 상세한 진료 기록들 말이죠. 챗GPT가 의학적인 용어를 잘 설명해 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민감한 건강 상태가 데이터로 저장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건강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영역입니다. 이런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학습 데이터로 쓰이게 되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챗GPT의 답변은 참고만 하시되 구체적인 검사 수치는 직접 입력하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는 듣기만 해도 의아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분들은 로그인이 잘 안 된다며 내가 지금 사용하는 이 비밀번호가 맞는지 혹은 이 비밀번호를 계속 써도 안전한지 챗GPT에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밀번호는 그 자체로 보안의 핵심입니다. 인공지능에게 내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안전한지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공지능은 그 비밀번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영어와 숫자로 된 여러분만의 암호를 챗GPT 입력창에 적지 마세요. 비밀번호는 오직 해당 서비스의 로그인 화면에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만약 지금 현업에서 일하고 계시거나 혹은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기억하셔야 할 대목입니다. 바로 회사 내부 정보나 미공개 자료입니다. 요즘 업무 효율을 높이려고 회사 문서를 통째로 복사해서 이 문장 좀 다듬어줘. 혹은 이 내용 요약해줘라고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우리 회사의 미공개 전략, 고객들의 명단, 혹은 내부 기밀 문서 내용이 챗 GPT의 학습 데이터로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질문했을 때 그 정보가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기업에서도 이런 보안 사고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서를 다듬고 싶다면 고유 명사나 구체적인 수치는 모두 지우고 문장의 구조나 형식만 물어보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실제 문서를 통째로 넣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챗GPT에게 절대 말하면 안 되는 5가지를 살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우리가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실수들이 많지요. 인공지능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도구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소중한 정보가 새 나간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챗GPT와 대화하실 때 오늘 들으신 5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내 이름과 주소, 돈에 관련된 정보, 건강 기록, 비밀번호, 그리고 소속된 곳의 비밀 정보까지요. 이 5가지만 잘 지키셔도 여러분은 누구보다 안전하고 스마트하게 인공지능 시대를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친구분들이나 동료분들께도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위해 저는 언제나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